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양봉벌침교육중앙의 박종규입니다. 벌써 2022년도가 1월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양력으로는 2월 초하루입니다. 바로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떡국을 드시면서 행복한 날을 지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날 2월 초선 양봉관리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첫 내금을 오늘 키워드에 얹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69쪽을 보시면은 2월 초순 양봉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 주황이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저희 시골에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2월에 오면 반드시 한 차례 내금을 통해 개월 내내 월동 결과를 확인한다.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자, 입춘을 기준으로 기상이 좋은 날을 골라 한 해 첫 내금에 들어간다. 입춘이 아직 춥다고 생각되면은 우수에 내금을 해도 좋다. 이 시기는 기온이 여전히 낮으므로 냉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한번 뚜껑을 열었을 때는 최대한 많은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벌통을 자주 열면 벌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금은 봉분의 상태에 따라 시기를 앞당기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벌을 이제 내금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쯤 해야 되는지 내금 시기입니다. 입춘 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약에 입춘 때 하려고 봤는데 날씨가 너무 춥다. 추운 날씨에 벌통 뚜껑을 열게 되면 냉해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뚜껑을 열지 말고 좀 더 늦춰서 우수가 가까워지거나 우수 때 그때 내금을 하라는 뜻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뚜껑을 열었을 때 또 오랫동안 두지 말고요. 빨리 뚜껑을 닫아라. 그냥 오랫동안 열어두게 되면 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한꺼번에 한번 벌통 뚜껑을 열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봐라. 그런 말로서는 최대한 많은 작업을 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갈로 1번에 보니까 1차 내금 시기를 늦게 잡아도 되는 경우 이렇게 합니다. 1차 시기를 늦게 내금을 해도 되는 경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갈로 2번 해가지고 내금 시기를 앞당겨 해야 할 경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먼저 나온 거는 내금을 늦게 해도 될 경우고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 내금을 좀 빨리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빨리 하고 왜 늦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동 관리가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내금 시기를 앞당기기보다는 기상에 따라 1차 내금 시기를 늦춰도 좋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 설명 세부 설명해 나간 걸 한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왜 늦춰도 되는지. 1번 월동 식량 공급이 충분했고 또 월동 중 날씨의 변동이 심하지 않아 벌들의 활동이 많이 않았을 때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많이 추웠기 때문에 월동 벌들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식량이 그대로 많이 있다. 그리고 식량을 많이 줬기 때문에 좀 늦게 해도 괜찮다. 그런 뜻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 화분이 저장이 충분했을 때 자연 화분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늦게 해도 관계없다는 것을 합니다. 이거는 자연 화분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는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월동 들어갈 때 벌써 확인했어야 됩니다. 갈로 이번에 그 내금 시기를 앞당겨 될 경우 어떨 때 이걸 빨리 내금을 해야 되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월동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1차 내금 시기보다 10일에서 15일 정도 앞당겨 조기 내금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왜 앞당겨야 되는지. 좀 밑에 동그라미 1번에서 2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월동 식량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을 때 그 식량이 부족할 경우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지난해 가을 동안 화분을 충분히 확보 못했을 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분과 식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빨리 내금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깨울 때까지 식량이나 부족해서 아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도 동그라미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한번 잘 짚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금을 이제 하는 시기였었고, 자, 내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금을 해야 되느냐, 무슨 내금을 하기 위해서 첫 내금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첫째는 벌의 생사 여부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냐. 죽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걸 포기하고, 살아있으면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벌의 생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물론 여러 통이 있다가 보면은요, 뭐 한두 통은 뭐 질병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식량이 고갈이 나서 또 이렇게 죽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라. 그 다음에 이제 내금을 할 때 그런 생사 여부를 확인했으면은 나머지는 또 이제 살아있는 벌이 있기 때문에 식량 유무를 확인해라. 식량 꿀이 어느 정도 다 먹었느냐 아니면 달랑달랑 하느냐 요거를 확인하시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봄벌 시작할 때까지는 넉넉하게 남아 있다라고 보면 빨리 뚜껑을 닫으시면 됩니다. 나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깨우려고 계획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식량이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미리 준비해둔 여분의 식량을 보충해서 넣어주시라는 뜻에서 첫 내금할 때 생사 여부도 확인했고 식량도 확인한다. 두 가지를 지금 첫 내금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면서 뚜껑을 열 때 신속하게 뚜껑을 닫아라 하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내금을 해가지고 식량 확인도 하고 생사 확인을 다 했는데 환기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환기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월동 들어갈 때 벌써 환기를 했습니다. 소문도 좀 넓게 열어줬고 위에 봉헌할 때 개포를 귀퉁이에 접어서 이렇게 환기를 잘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사이에서 결류 현상이 나서 벌통 내부에서 습기가 차거나 물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또 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안 됐거나 했긴 했지만은 좀 너무 좁게 해줘서 그렇게 해서 환기가 제대로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여부를 확인하는데,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71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있습니다. 자, 환기 여부를 확인한다. 환기가 잘 되었다면은 벌통이 건조하며 반대의 경우라면은 습기가 가득 차 곰팡이가 벌통 내부에 피게 된다. 만약 곰팡이 핀 습한 통이라면은 당장 통가리를 하여 벌을 다른 통으로 옮긴다. 여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환기 아주 중요합니다. 잘 해주셔서 벌 관리를 봄벌 잘 키우셔야 되고요. 겨울에만 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온을 해주긴 해주되 환기를 되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게 되면요, 안에서 또가 습기가 찰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겨울이 끝날라고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언제 또 한파가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안에서 또 결류 현상이 또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요, 안에서는 우리 벌들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밖으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꼭 환기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자, 그렇게 했다면 산란 여부입니다. 자, 산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산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봐야 됩니다. 자, 산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78페이지를 보십시오. 78쪽을 보시면은 산란 여부 확인하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노랗게 제가 덮어 씌워놓은 라인만 보십시오. 노랗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미 산란을 시작한 봉구는 봉구가 풀어져 있으며 소문에 한두 마리씩 벌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작했고요. 자, 소비 가운데 조금 산란 현상이 보인다고 벌을 일찍 깨우는 신호로 알면 곤란하다. 단지 약군 불안정한 봉군이 일찍 조금씩 산란을 시작하는 현상일 뿐이다. 강군은 10중 8구는 아직 산란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덮으셔서 이걸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이제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보시면은 산란행 그 봉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봉군들은 개체수가 적은 봉군들입니다.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이 벌들이 조금 일찍 빨리 시작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조금씩 산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본벌이 시작했구나, 이제 벌을 깨워야 될 시기구나, 이렇게 오판하지 말라는 뜻에서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런 걸 잘 보시고요, 하셔야 된다는 걸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강구는 오히려 또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개체수가 많고 하니까 좀 느긋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자, 다음은 축소 작업을 보십니다. 축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축소는 봉군의 왕성한 성장과 질병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1차 내금 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월동 기간은 봉구가 더욱 단단히 뭉쳐서 벌의 거의 기거 면적이 좁혀지고 낙봉 등의 이유로 월동 전보다 벌의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자, 곧 이제 본벌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육하 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축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축소는 바로 보온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꼭 우리가 뭐 이불을 많이 덮어주는 것도 보온이겠지만은 축소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보온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보온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밀도를 높게 해주니까 면역력이 높아진다. 즉 청결도 유지가 되고 질병 예방도 되는 그런 유익한 면들이 있다라고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량 부족 발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식량 부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봉군의 규모에 맞는 소비장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동그라미 2번을 보면요, 반대를 해놨습니다. 축소를 안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왜 축소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약군은 합봉을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벌 개체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뭐 질병이 관계된다든지 아니면 뭐 먹이가 부족하다든지 뭐 어떤 경우로 인해서 벌이 좀 개체수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매도 안 되는 벌을 갖다가 계속 봉군 수에 연전해서 이걸 끌고 나가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 합봉을 해야 된다. 2매 이하 되는 것은 무조건 합봉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도움이 되는데 봉군 수에 연전하다 보면 합봉을 못 하죠. 한 통 이거 어떻게든 살려야지, 한 통이 죽으면은 몇십만 원 손해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는 좀 안 좋은 그런 우리가 습관이라고 보고요. 벌통 수에 연전하는 것이 아니라 벌통 안에 있는 벌 개체 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벌통 안에 들어있는 벌 개체수가 얼마만큼 충실히 잘 들어있느냐, 여기 신경 써야 되지. 벌통 수만 100통, 200통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개체수를 많게 해주기 위해서는 합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합봉을 해주실 때는 그 약군을 강군 쪽으로 합봉을 해주십시오. 좀 넉넉한 쪽으로. 그러니까 한 매와 한 매끼리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매를 3매 쪽으로 또는 4매 쪽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훨씬 더 그 봉군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그렇게 다 1, 2, 3, 4번까지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본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본벌 시작은 여러분들의 있는 지역, 환경, 또 나만의 노하우 여기에 따라서 그 시기는 달라집니다. 저 남쪽에서는 일찍 깨웠지만은 이쪽 중부지방이나 북부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중부지방, 뭐 경기도지방 이런데 이미 또 일찍 깨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의 어떤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하셔도 좋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양봉의 기술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좀 늦게 본벌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늦게 하면 언제나 지금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2월 중순, 2월 15일에서 3월 초 사이에 그때 날씨가 외부 날씨, 낮 날씨가 약 영상 10도 이상이 계속 유지될 때 그때 본벌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너무 일찍 여러분들 시작하시게 되면은요, 자칫 강한 한파가 몰아쳐버리게 되면은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우리가 벌을
월동 지나서 지금 보니까 벌이 잘 해왔는데 잘못하면 일찍 깨워가지고 한파가 와버리면은 벌이 동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산란도 죽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일벌들은 키우던 새끼벌을 다 유충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깨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외부 온도와 절대적으로 우리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육아할 때는 내부의 온도가 35도 육아 온도를 철저하게 유지가 돼야지 벌이 건강히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보시고 좀 여유 있게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늦게 깨워가지고 아가씨아 꿀을 뭐 우리가 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딱 깨웠다 그러면은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분포 시사하다 보니까 식량이 들어있고 근데 화분떡을 줘야 되는데 화분떡을 질 좋은 걸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질 좋은 거. 어떤 걸 줘야 돼요? 바로 본주화에서도 이 화분떡을 이렇게 한 개 1kg짜리 이렇게 질 좋은 화분떡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카제인을 넣습니다. 이 카제인 속에는요 단백질이 약 92%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끼벌이 자라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단백질 말고 여기에 영양제, 여기 영양소 많이 들어있죠.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비해피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회사에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해초를 가지고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그런 거라서 저는 이거를 쓰고 있는데 보니까 벌이 활동력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줘가지고 만들어야지 만드는 식품을 먹어야지 벌들이 건강히 자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넣어서요 여러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날 여러분들하고 2월 초순 양봉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중순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